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매실이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매실에는 칼륨과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유기산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덜 익은 매실을 먹으면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실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잘 익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애견 미용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애견 미용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한층 성숙해지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반려동물을 예쁘고 귀엽게 사랑으로 가꾸고 보살피기 위해 자연스럽게 애견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애견 미용사에 관련된 직종과 직업군에 대해 많은 요구와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애견 미용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한 애견 미용 학원. 이곳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애견 미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원 처음 설립했을 때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애견 미용사를 꿈꾸는 예비 애견 미용사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학원을 차렸던 것 같고요. 그 기억나는 학원생분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졸업하시고 지금 필드에서 계시다가 지금 타 학원 강사로도 계시고 지금 샵을 차리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성장하셔가지고 사석에서 뵙을 때 그런 학생분들 보면 큰 보람 같은 거는 느껴요. 이곳은 반려견 전문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실력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 개인 맞춤 수업을 한다는데요. 특히 대학생은 물론이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애견 미용을 배울 수 있도록 평일, 주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율 수업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미용사 모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미용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합니다. 또한 저희 학원의 가치관은 미용을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돈에 쫓기지 않으며 학생 한 명 한 명, 강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 목적 및 취업, 창업에 필요한 가위컷 등 실전 미용 프로그램으로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대상자를 위주로 수업이 개설되어 진행된다는데요. 필기시험 대비 이론 수업이 없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 미용 세미나나 애견 훈련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하고 있으며 유기견 봉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종류의 강아지를 알아보고 만져보고 있고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미용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그림도 많이 그려보면서 끊임없이 공부해 쌓은 노하우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습 수업은 자격증반과 펫 미용반, 취미반으로 나뉜다는데요. 자격증반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애견 미용 연습용 인형 수업과 실견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펫 미용반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위컷이나 디자인 컷을 중심으로 미용 기술을 보다 자세히 알려주며 취미반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손수 케어할 수 있도록 홈케어 중심의 실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어려웠던 부분은 선생님께 직접 물어봐서 선생님이 처음인데도 되게 잘 알려주셔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배워보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고 모르는 부분의 과정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을 통해 힐링을 얻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애견 미용숍 창업을 꿈꾸는 애견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애견 미용학원을 통해 애견 미용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애견 미용업 또한 계속 발전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산 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1개 지점씩 저희 학원이 빛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애견 미용사를 꿈꾸는 모든 예비 미용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걸어가 언젠간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일본엔 덮밥, 미국엔 햄버거가 있다면 한국인에게는 영원한 소울푸드 국밥이 있습니다. 요즘 국밥이 창업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성을 담아 끓여낸 국밥을 선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불경기와 짧아진 은퇴 연령으로 인해 사람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그러나 창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입지 선정부터 아이템 선정, 그리고 메뉴 개발과 운영 방법, 마케팅까지 한 번도 직접 해보지 못한 많은 것에 새롭게 도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처음 창업을 시작한다면 투자금을 날리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는 신뢰도가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은 외식 프랜차이즈는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국밥 전문점. 그동안 치킨집과 카페 등 여러 창업에 도전했다가 낭패를 보고 현재는 국밥 창업을 하고 있다는 김남윤 점주를 만났는데요. 여러 요식업을 운영하다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다른 아이템을 알아보던 중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알게 되었어요. 국밥은 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하는 메뉴이며 다양하고 편안한 접근성 때문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국밥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브랜드 방향성과 브랜드 이미지, 국밥 맛에 대한 자신감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옥을 연상시키는 정감 가는 인테리어에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한 이곳. 넓은 매장 규모 덕분에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고객뿐만 아니라 단체 회식 장소로도 활용하기 좋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대표 메뉴는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돼지국밥이 그 주인공이라는데요. 이곳의 돼지국밥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 국물이 진하고 담백하며 부드러운 육질로 고기의 식감과 질감까지 더해져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어요, 너무.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는 돼지국밥. 그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일단 획일화되어 있는 고기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손질된 고기를 납품받다 보니 고기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았고요. 육수 또한 돈사골, 우사골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어서 냄새도 나지 않으면서 진한 육수를 맛보실 수 있어요. 저희 매장만의 육수로 시중 국밥 중 가장 진하고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인 돼지국밥 이외에도 만두와 사골 육수의 만남으로 탄생한 메뉴 같은 경우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으며 푸짐한 건더기에 얼큰한 국물의 육개장도 입맛이 까다로운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기가 흐르고 육즙이 가득한 모둠 수육은 이곳의 별미로 꼽히고 있다는데요. 국물도 깔끔하고 담백해서 진짜 제 입맛에 딱이었고요. 고기에서 누린내도 따로 안 나고 양도 많아서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국밥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것 같고요. 사이드 메뉴도 진짜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국밥집이라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각종 식재료를 본사 레시피대로만 하면 돼서 그 부분이 너무 편리해요. 또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 손님들도 빨리 음식을 드실 수 있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전에 매장을 오픈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배달 매출이 좋았고 현재는 홀 매출이 올라 균형 있는 매출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곳 본사에서는 창업자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으며 각 매장에 필요하고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본사와 점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질까요? 저희 본사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직접 가게에 상주하지 않다 보니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되게 소통도 잘 되고 피드백도 빠른 편입니다. 주말이나 밤늦게까지도 잘 연락해서 이야기도 하는 편이고요. 때때로 사소한 얘기도 친구처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 은퇴자를 중심으로 창업 희망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무턱대고 창업에 나서기보다는 창업 아이템이 대중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사의 지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떤지 알아본 뒤 창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절대 쉬운 일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열정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괜찮은 아이템,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만나서 창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도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건축에 필요한 부자재를 미리 가공해서 프리패브 주택을 만드는 건데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패브 목조 주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빼곡한 건물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넓은 마당과 테라스가 있는 전원주택에 살아보는 것.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로망일 텐데요. 특히 각박해진 세상 속 나만의 공간에서 삶의 여유와 휴식을 취하길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전원주택 생활은 꿈 같은 거주지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전원주택으로 목조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원주택 시장에서 설계, 인테리어, 시공 전반에 걸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리패브 목조주택 전문 회사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나무를 이해하고 자연을 담는 프리패브 목조주택 전문 브랜드입니다. 오차 없는 치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스템화된 첨단 공장 설비를 이용한 높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프리패브 주택은 모듈러 설계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와 최첨단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목조주택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계로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정의 약 90%를 공장에서 완료해 현장에서 최소한의 설치 작업만으로 건축물을 완성시키는 프리패브 공법으로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프리패브 공법은 공기를 단축해 빠르게 건축이 가능하고 자동화 설비를 통해 집을 짓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저렴하게 목조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했으면 합니다. 단순하고 튼튼하게 따뜻한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가 저희 공장에서 지은 집에 살며 집이 가져다주는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2016년부터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많이 잠도 자고 집이라는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회사의 철학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시 두꺼운 구조재를 사용하여 재단을 시작한다는데요. 재단된 구조재는 주택의 바닥과 벽체를 이루어 하나의 모듈로 완성되며 금속 접합 방식을 사용해 주택의 하중과 내구성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조주택의 단점인 결로와 습기, 곰팡이로부터 보호해줄 가변형 투습 방습지 시공을 한다는데요. 건물의 상대 습도에 따라 수증기의 투과량을 조절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가능한 전열 교환기도 설치한다는데요. 네, 저희는 전문 건축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생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독자적인 건축업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레벨을 일정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의 스킬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위 레벨의 기능원을 품질관리자로 임명하여 각 공정에서 시공을 지휘할 뿐만 아니라 기술 지도를 통해 기능 향상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울러 월 1회 집을 짓기 위한 폭넓은 스킬 항목을 평가하는 기능 경기 대회를 통해 우수 사원을 선정하여 기술 향상과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공한 복층 구조의 목조주택은 가운데 중정을 구축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화이트톤 인테리어에 간결한 내부 공간 활용도가 두드러지며 2층에는 테라스를 시공하여 자연 친화적인 실내 느낌을 자아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조주택은 1층을 오픈형 천장으로 시공해 답답함을 없애고 2층은 개방감을 주는 유리 난간과 화이트톤의 벽지와 마루로 깔끔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조주택은 외부로의 하중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며 진동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여 지진에 매우 강한 구조입니다. 또한 목조주택은 구조상 주택 전체가 일체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적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인데 목조주택의 수명은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자재와 정확한 설계로 유지관리가 잘 되는 주택이라면 그보다 더한 수명을 가지는데요. 선진국인 미국을 예로 들더라도 200년이 넘는 집들이 많을 정도로 유지 보수 등 관리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면서 목조주택 시공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첨단 자동화 시설과 프리패브 공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하게 고품질의 목조주택을 시공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첨단 자동화 공장 설비를 통해 연간 300채 이상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는 등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갖춘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주들에게 보금자리를 선사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 2024년에 화성으로 공장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목 디스크의 치료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과 여가 시간에 무료함을 해소하는 용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업무 역시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전자기기로 인한 고질병 또한 동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시 목을 아래로 고정시킨 자세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고개를 앞으로 쭉 빼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자세는 뒷목의 뻐근한 증상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를 유지하면 각종 경추질환에 걸리기 쉽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목 디스크로 병원에 내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척추는 머리뼈 아래에서부터 꼬리뼈에 이르기까지 3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위해서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목 척추에 디스크의 병변이 생기는 경우를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합니다. 목 디스크의 의학적 명칭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질환의 명칭처럼 경추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탈출하거나 파열되는 것을 말한다는데요. 이러한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네, 목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정도와 신경의 압박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과 마비입니다. 첫째, 통증은 여러 부위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 어깨나 팔, 손, 뒷머리, 견갑골과 등 부위에 시리거나 저림감, 불에 타는 듯한 느낌, 당기거나 찢어지는 듯한 통증 또는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둘째로 마비 증상도 어깨나 팔에 나타날 수 있으며 신경 압박 부위에 따라서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대변 장애 및 성기능 장애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여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연골인 디스크나 신경은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에 해당하는데 연부 조직을 검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MRI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MRI 검사를 시행하여 연골에 이상이 없는지,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 외에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통증만 있는 경우와 마비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다면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신경 성형술이 다음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비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비는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감압하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목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는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치료법이 아닌데요. 이에 요즘에는 내시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경감압술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비교적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고전적인 수술 방법은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뼈나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적인 수술 방법은 병이 있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디스크까지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한 빈 공간에 인공뼈나 인공관절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은 병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고 정상 조직과 정상 디스크를 최대한 보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이나 인공뼈 같은 보형물이 삽입되지 않으므로 고전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치료도 훨씬 간단하고 합병증도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릅니다.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 진행 시 신경의 압박 부위에 따라서 전방이나 후방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목 척추에 척추 불안증이 있거나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석회화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목 디스크 치료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추 내시경 치료 후 대부분 다음날 퇴원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후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므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근력 강화 운동을 위해서 재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인 목 통증. 만약 팔의 저림 증상이나 뒷목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오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외식 아이템인 고깃집은 창업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판매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고깃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 불안정 속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보다 조금 더 일찍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을 꿈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요. 다양한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고깃집 창업에 뛰어드는 창업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깃집은 유행과 계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 메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고 고객들의 니즈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창업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화된 맛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고깃집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용산 본점, 신월성 직영점, 다사 죽곡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전문점입니다.
삼겹살을 비롯해 목살, 가브리살, 항정살, 껍데기 등 다양한 돼지고기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매장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원육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 냄새 나는 고깃집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트로하고 감각적인 분위기에 넓은 내부 공간이 갖춰져 있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방문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곳. 특히 기존 홀 테이블 외에도 고급스러운 2인용 테이블도 있어 연인이 찾아오기에도 좋고 겉옷을 걸어둘 수 있는 큰 라커룸도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영상 대표는 어떻게 해서 고깃집 사업을 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식당과 협력을 해왔는데요. 그 식당과의 관계를 통해 이제 터득한 저희 장점만을 살려가지고 원육 전문가로서 고객들에게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의 맛을 보여드리고자 고깃집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육가공 공장.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온 지육 상태의 돼지를 부위별로 발골하는 작업을 한다는데요. 김영삼 대표가 처음 공장을 운영할 때는 돼지 지육 한 마리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평균 100마리 이상을 가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골한 돼지는 깨끗하게 포장하여 식육점과 식당, 마트, 급식업체 등 고기가 필요한 곳으로 납품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그 돼지 지육 한 마리 가공을 시작할 때부터 남다른 지육을 받기 위해서 여러 농가들을 선별을 했으면서 지금은 그 식육점, 식당, 각종 마트 등으로 여러 거래처를 기반으로 손님들이 원하는 스펙에 맞게 부분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2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고기를 선별하여 식당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저희 가게의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 식당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된 하나의 회사로 신선한 돼지고기를 선별하여 식당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모둠 세트로 주문을 하면 가브리살과 항정살, 목살, 삼겹살, 껍데기 등 다양한 부위가 나와 원하는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벌을 한번 한 뒤 직원이 직접 불판에 고기를 얹은 후 고기가 익을 때까지 잘 구워준다고 하는데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에 밑반찬으로 제공된 김치와 콩나물 무침, 양파절임을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친구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맛있게 구워주셔서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Hey, I do like it. 맛있어요. 자체 생산된 원육으로 기존의 평범한 고깃집과는 다른 남다른 고기를 맛볼 수 있게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곳. 그 결과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문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매장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체인 사업을 통해 프리미엄 돼지고기의 맛을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더 가까운 곳에서 뵐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창업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만약 외식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깃집 창업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귀영화나 명예를 가지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사회에는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한 질병만큼이나 새로운 질병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은 시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요소인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단도 필요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체력을 높이는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라는데요. 대표적인 근력 운동이자 재활 운동인 필라테스는 튼튼한 신체와 더불어 건강한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 전문 센터.
이곳은 수강생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회원별로 다양한 체형과 질환에 맞는 맞춤 수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센터는 기구 필라테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 출신 대표 원장인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센터입니다. 첫 방문 시에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회원님의 문제점과 목적을 파악한 뒤에 1대1 개인 레슨, 4대1 그룹 수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부학을 전공한 물리치료사 출신의 이주연 대표.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체형 분석을 통해 수강생들의 몸에 맞는 기구 필라테스를 실시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물리치료사로 평탄하고 안정된 길로 향할 수 있었지만 우연히 필라테스라는 운동에 빠지게 되었고 과감하게 프리랜서로 전향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인 센터 창업을 결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센터를 오픈할 시기에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체육시설이 집합금지를 받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우려도 컸지만 제대로 된 센터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 확신했습니다. 내가 필라테스로 변화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도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구 필라테스 수업을 50분 동안 진행하며 크게 1대1 개인 레슨과 4대1 소규모 그룹 레슨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필라테스 운동 경험이 없거나 통증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아픈 곳이 심해 체형 교정을 받고 싶은 경우 등 특정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1대1 개인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1 그룹 레슨은 필라테스를 통해 코어를 강화하여 체력 증진과 체형 교정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1대1 개인 레슨의 경우 회원의 체형과 목적에 맞는 수업을 50분 동안 진행합니다. 체형 평가를 한 후에 회원과 같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대1 그룹 레슨의 경우 최대 인원 4명인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룹 레슨이지만 소그룹이기 때문에 강사가 한 분 한 분씩 동작을 할 때마다 꼼꼼하게 케어해 줍니다. 몸의 기본이 되는 것은 해부학으로 해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좋은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곳. 이에 개인 레슨 강사의 경우 해부학을 전공한 물리치료사 출신이거나 체형 교정 교육을 이수한 강사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수업을 할 때 열정적으로 수강생을 가르치며 약한 근육을 수강생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건강해지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에서 그런지 어깨하고 허리가 구부정했고 배도 많이 나와서 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구부정했던 어깨도 제대로 돌아오고 게다가 허벅지하고 허리에 근력까지 단단히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회원 관리부터 직원 관리, 수업 관리, 상담, 수업, 마케팅, 홍보 등 센터에 관여하는 모든 것을 직접 맡아서 합니다. 때로는 벅차고 힘들기도 하지만 센터의 모든 방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일에 직접 관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한 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은 가족회사입니다. 물리치료학과와 같이 교육, 실습, 취업 등 연계하여 필라테스와 재활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센터이며 물리치료사가 될 후배들에게도 필라테스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병원뿐만 아니라 운동센터에서도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센터입니다. 요즘 올바른 자세 교정을 비롯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하여 필라테스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자신의 체형과 몸 상태에 맞는 필라테스 수업을 통해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환절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중에서 코막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비중격 만곡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비중격 만곡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기관 중 코는 단순히 호흡뿐만 아니라 먼지와 세균 등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도 하는데요. 코 호흡을 통해 들어온 차갑거나 더운 공기는 부비강을 거쳐 체온과 비슷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날씨와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등 여러 이유로 코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를 단순히 감기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막힘 증상을 방치하면 비염과 축농증 등 다양한 코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만성 코막힘은 코 내부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요. 대표적인 코막힘의 원인 중 하나인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을 나누는 벽을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코를 집에 비유하면 겉의 코, 외비를 지붕이라고 쳤을 때 그것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비중격이 하게 됩니다. 코는 움직이는 부위는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위는 뼈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맞물려 코의 안에도 비중격, 앞쪽은 연골이고 뒤는 뼈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의 널판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중격이 휘어져 있을 때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으로 이 외에 코에 콧물이 차 있거나 코가 헝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는 휘어짐의 부위가 비중격의 도입부와 천장 부위인 경우 콧망울의 안쪽과 붙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 부위를 비밸브라고 말하며 이곳이 좁아졌을 경우 비밸브 협착이라고 합니다. 비중격 만곡의 원인은 크게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장하면서 비염, 부비동염, 비용종과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비중격 만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리적 충격인 외부적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남성에서는 똑바른 비중격이 드문 반면에 여성에서는 많이 휜 비중격이 드뭅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운동이나 놀이를 하면서 안면에 충격받는 빈도가 남성에서 더 많아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격에 의한 비중격 만곡은 외비의 만곡을 대부분 동반하게 됩니다. 다양한 코 질환은 비내시경과 CT, 알레르기 피검사를 통해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며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중격 만곡의 유무와 비밸브 장의 동반 유무는 비내시경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코틀 테스트라고 있는데 코가 막히는 쪽에 뺨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시원함을 느끼면 비중격 만곡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불빛 아래에서 양쪽 코를 아래로 살며시 지그시 내렸을 때 외비에 만곡이 있을 때는 비중격 만곡증도 함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느다란 막대기나 면봉을 코 안에 천장을 살며시 올렸을 때 조심스럽게 올렸을 때 시원함을 느낀다 그러면 비밸브 협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는데요. 보존적 치료인 비염약과 스프레이 치료는 코 내부를 둘러싼 점막을 수축시켜줌으로써 코막힘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밸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협착 부위에 연골을 바르게 하거나 코골이 방지 밴드를 부착해서 수면 중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데요.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유지된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휘어진 연골이나 뼈 부위를 절제하기도 하고 똑바른 연골이나 뼈 부위를 채취하여 휘어진 부위의 반대편에 부목처럼 대주어서 봉합하여 최종적으로 비중격을 똑바르게 펴주는 수술이라는데요. 코 안으로 하는 비중격 수술은 저는 보통 내시경을 통해 진행을 하고 코 안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밸브 협착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이를 통해서 비중격 만곡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중격 중에서 교정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있는데 비중격의 앞쪽과 위쪽 천장 부위는 코 전체적인 모양을 지탱하는 주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수술했을 때 코 모양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코 성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비중격 망곡과 외비 망곡이 동시에 있을 때 한 번에 동시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환절기 코막힘 증상을 단순히 비염이라고 판단하고 방치하는 것은 이제 그만. 코의 기능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진단한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혈종이 생길 수 있는 행위, 코를 너무 세게 푼다든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사우나나 한증막에 들어가서 압력차나 온도차가 생기는 바람에 코의 혈관이 놀래서 터져서 혈종이 생기는 행위는 2, 3주 정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2, 3개월 정도는 자제하셔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은 사회초년생들의 공통된 소망인데요. 업무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대인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른 가운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직무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직업은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데요.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알지 못해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대다수가 진로 설정과 직무 선택에 만족하지 못해 조기에 퇴사한 경험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직무 고민이 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멘토링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생활 멘토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증가하는 지식의 총량으로 직장인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직장인 간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스킬링이 필요한 직장인에게는 왼손 사수가 되어주고 이직 고민에는 이직하고 싶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되어주며 커리어 관련 고민에는 같이 고민해주는 업계 선배가 되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표가 오로지 실력만 보고 한 명 한 명 신중하게 스카우트한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신용평가사 출신인 오태쿠 대표를 비롯해 무역선 선원 출신과 패션 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출신 등 다들 IT 비전공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해본 사람들이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고생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직장생활 멘토링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HRD 분야에는 70, 20, 1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인 업무 능력의 70%는 현장 경험에서, 20%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불과 10%만 온오프라인에서 학습한다는 이론인데요. 이 중 10%에 불과한 온오프라인 교육 시장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시장은 아직 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무 학습 단계별로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접할 때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때는 수업과 강의가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다만 뭘 배워야 할지 고민할 때나 지식을 업무에 적용할 때, 바뀐 지식을 새로 배워야 할 때는 사람 간 상호작용 학습이 확실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람 간 상호작용 학습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반영했다가 또 수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한 동반 성장 파트너 앱으로서 직무 정보부터 이직 정보, 업계 정보를 플래시 멘토링 방식으로 제공한다는데요. 플래시 멘토링이란 특정 문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방식으로 이 플랫폼은 전직, 현직 직무 경험자들이 직접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직장인들이 서로 묻고 해석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AI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찾아주고 앱 내 1대1 채팅과 음성대화 기능으로 빠르게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할 때 약속 시간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 신청 후 수락하면 채팅창이 열리고 일정 협의 또는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거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된다면 직장생활 멘토링 플랫폼을 통해
직무, 이직 등 원하는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태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뭘까요? 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신용평가하는 회사에서 사업 계획 및 운영, 그리고 신사업 추진 업무들을 해왔었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2억 3천만 개의 기업 정보를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데이터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받는 문의가 어느 기업, 어느 직무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연결 요청의 대부분이 사업 제안이나 제휴 같은 비즈니스적인 목적이 아니라 해당 업계 동향이나 직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직장인 간 정보 교류가 어려운 부분은 원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연결되기까지의 과정인데, 국내 민간 기업들은 대부분 소속 구성원의 유선 전화번호 등 연락처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고요. 명함 정보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인터넷에서 공유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고자 회사를 설립해서 직장생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세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40%가 본업에 엔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직장만 다녀서는 도저히 내 집 마련이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희는 본업이나 취미와 관련이 없는 단순 소득 활동 대신 본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장인들과 대화나 교류를 통해 추가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본업 역량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5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경험과 노하우, 능력을 보유하였으나 본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 평생 쌓아온 경력을 활용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내에서 활용한 이력들이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재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현재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이어서 직장인 누구나 질문하고 검증된 직장인이 답변하는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직장생활 및 커리어 성장을 위한 긴 여정의 동반자가 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경영직 이직을 돕는 인재검색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잘 마르는 리넨 소재의 옷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리넨은 세탁할 때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3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중성 세제를 이용해 손빨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너무 강하게 주무르거나 비틀면 옷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세탁기를 이용할 때는 세탁망에 넣은 후 울 코스로 돌리고, 말릴 때는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